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가장 마지막 후보자로 지명받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기억하시죠? 40대 최연소 장관 후보자여서 그 어떤 장관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특히 창조론을 믿고 있고 동성화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진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해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창조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창조과학을 한 번도 연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도 당연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도로서. 이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이 오고 그 사회 이사를 하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하고 분말야금학회에 사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문회를 하는 공직자로서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양쪽 기관을 다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성혼 같은 제도화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성혼의 제도화 등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성숙된 여건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5대 비리 있잖아요. 인사검증 5대 비리 스스로 통과할 자신이 있으세요? 돌아보건데? 준비를 잘 해서 청문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성진 후보자 준비를 잘해서 청문회 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관이 되는 길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원일이 SBS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진 후보자 처음에는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광보다는 좀 관심에서 좀 벗어났었죠. 정치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장관 인선의 마지막 퍼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퍼즐이고 지금 40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나이로는 50이에요. 과학자 출신 중소기업부 신설부서의 장관 인선. 그렇게 특별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관심을 받던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실검에서 인터넷 실제 검색어에서 이게 쭉 올라가는 내용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이거 간단치 않구나라고 쪽으로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2015년도에 교수로서 학교에 제출했던 연구 보고서가 지금 1차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참 이상하게도요. 기계과학과 교수예요. 이제 기계과학 교수 과학자인데 연구 보고서는 뉴라이트 사관 역사 인식이 담겨 있는 그런 보고서가 좀 돼 있습니다. 예. 거기 내용을 보면은 건국절은 우리나라의 건국은 1948년도라고 지금 본인은 보고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뉴라이트 사관의 핵심 인물인 두 인물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독재를 했는데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은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를 타파한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본인은 산업 일꾼을 위한 용역 보고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일꾼 육성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인 이승만, 박정희 두 인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서 용역 보고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이런 지금 현재 집권층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 정치 철학, 역사 철학, 가치관이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딱 보고서에 딱 명기가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권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2년 뒤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국절을 1948년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도 많이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셈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많이 검증을 했을 텐데 이거는 검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철학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 건국절 논란은 뭐 저희가 2%에서 토론도 했지만 사실은 역사학계에 좀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밝혔고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이 있지만 접점을 충분히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분이 1948년을 건국절로 봤다고 해서 이분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굳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2019년을 이야기하시면서 건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말씀하신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은 건국절을 1919년 그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그와는 역사인식이 완전히 다른 분을 지명을 또 했고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독재를 인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 그다음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공과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자립 자조 정신 등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또 대한민국이 좀 더 근대화되고 하는데 큰 바탕은 됐겠지만 관주도의 어떤 이 소위 말해서 동원 체제 비슷한 그런 운동이었단 말이죠. 관주도의 국민 계몽 운동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를 하는 제도로 과연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철학하고 안 맞는 분이 지명이 되다 보니까 여당은 좀 곤혹스러운 것 같고 의외로 또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야당의 반대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인데 적어도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오히려 훌륭한 후보자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나 청와대가 제일 곤혹스러워지게 되려면요. 자유한국당이 훌륭한 인재다. 또 보수 개신교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아주 훌륭한 인재를 왜 정치를 탄압하냐라고 만약에 편을 들어준다면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짚어보면은, 이분이 이제 처음 지명됐을 때 저녁부터 창조과학회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인터넷에 중심으로 나오고 그 다음날 신문에 났는데 청와대 쪽 이야기는 그까지는 안 봤다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의 신앙 문제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애매한 지점이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역사관하고 정치 소신까지 넘어가면서 이분이 그냥 거기에 동의를 한 게 아니라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들이 있어요. 또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문구들을 보면은 대조를 해놓은 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냐라며 참고로 한 게 조봉암 제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봉암 선생은 재심 통과도 했고 법살이라고 이제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에 의한 그렇죠. 살인. 대법 선고가 나고 바로 며칠 있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집행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제 칭찬을 하면서 유신과 중화학공업이 대중경제론과 대립이 됐다. 대중경제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여권에서 이제 법통을 생각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상대 우위를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일단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뽑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왜냐하면은 이 장관이 되면은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게 이쪽에 경력이 있는 분들은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종훈 장관을 한번 임명하려다가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자면은 정치적으로 어렵게 되고 ICT 분야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전 본부장 그리고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유영민 미래부 장관도 처음에 사실 창조과학 이야기가 살짝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들어갔고 최근에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중심을 갖고 인사를 하거든요. 이 중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신념을 구현한 사람들로 뽑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건데
지금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신념도 잘 모르겠고 실력도 잘 모르겠고 정체성은 좀 이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예, 지금 얘기한 분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신념, 신앙 이런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말이죠. 네. 원래 장관 후보자들에게 늘 나왔던 탈세라든가 자녀 이중국적이라든가 이런 의혹도 있습니까? 기본으로 나올 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탈루 의혹이 좀 있죠. 근데 액수가 좀 소소합니다, 지금. 이제 분양권을 다시 사면서 프리미엄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가가 프리미엄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데 지금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액수가 프리미엄만 450만 원이에요. 450만 원. 예, 그러면 이제 한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본인은 취득세를 그만큼 덜 내고 판 사람은 양도세를 덜 냅니다. 통상적인 그 부동산 거래 관행을 놓고 보면 분양가를 다운 계약서 하는 거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프리미엄에 대해서 다운 계약서 쓰는 경우에는 비일비재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탈세 의혹이 좀 있는 건데 액수가 적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대납하면 큰 문제 없다라고 지금 본인은 좀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중국적 문제도 좀 되고 있는데 15살짜리 차남과 13살짜리 딸이 지금 이중국적이에요. 근데 이건 선천적 이중국적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이중국적이 된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22살에 선택을 해야 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18살에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정리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봤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지금 윤 소장 말씀대로 재산이 지금 총액이 지금 신고된 게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 우리 나이로 50된 교수가 총액 5억 정도 큰 문제 없다. 청와대는 지금 이렇게 검증 과정에서 봤다는 것인데 의외로 지금 역사 인식 문제와 이 종교적 신앙 문제가 지금 불거져서 지금 전통적으로 나왔던 그런 이전 검증 과정에서 나왔던 통상적인 문제를 지금 뛰어넘어서 지금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당에서는 박성진 후보자 장관 자격 없다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도를 넘었습니다. 앞장서서 밝힌 인사 5대 원칙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이 분야에 수많은 인재들을 제쳐놓고 현장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과학자임에도 창조론 논란을 일으킨 사람을 굳이 초대 장관 후보로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 정부의 인사 원칙은 무엇인지 정부는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유신 찬양 장관이 웬 말이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즉각 철회하라. 아무리 우리 박정희 대통령 높이 사지만 유신까지 찬양하는 것은 고수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를 유도하시든지 아니면 철회하시든지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징역 처리를 요구한다. 박 후보자의 역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완전히 어긋난다.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질 장관으로서는 완전히 실격이다. 벌써 몇 번째 인사 실패인가. 한두 번은 불찰과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무능이다. 네, 자유한국당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이상현 의원님, 네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적히면 그 후보자는 낙마한다는 그런 법칙 아닌 법칙이 있는데 지금 정의당이 지명철에 즉각 사퇴 요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정의당이 찍으면 안 된다고 찍으면 지금 다 탈락을 했는데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만뒀죠. 지금 현재 차관급 이상 네 분이 다 그렇게 됐고 오늘 지금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 대통령 청와대 또 여권이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박성진 이분도 일단은 인사청문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이철우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뭐 탈세 의혹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제기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거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런 상황일까요? 자유한국당은 좀 애매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을 좀 칭찬을 하자니 또 그렇다고 이제 다른 야당하고 똑같이 스탠스를 가져가기에는 정체성이 안 맞는 지점이 있고 이럴 것이래 가지고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탈세 부분도요. 액수는 작은데 시점이 좀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이제 다운계약서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그게 과거의 관행, 그리고 과거엔 다운계약서를 해도 실제 세금을 부담은 덜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도를 바꾸자 기준점을 한 게 이제 정무수석실하고 그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2015년이기 때문에 그 연도 기준, 새로운 기준에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권에서는 어려워질 것이 지금 이유정, 김희수, 김명수로 이어지는 이제 법조 쪽의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진보, 보수, 여야 이런 대립이 되니까 그나마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전선인데 이쪽으로 전선이 확장돼 버리면은 정의당도 지적했지만은 무능과 유능의 프레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성진 후보자는 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의혹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는 했다. 대통령의 반응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영상 한번 잘 봐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살충제 달걀 파동 관련해서 국회에서 답변 잘못했다가 크게 혼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국회인데 이번에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 나갔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현안 질의하신 분 계시나요? 오늘 아침에 달걀 몇 개 잡섰어요? 오늘 아침 식사 못 하고 왔습니다. 하루에 그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자질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살충제 달걀 어떻게 돼가요? 8월 14일 이후에 저희들이 450만 개를 해소하고 또 반품 농가에서 250만 개에서 약 700만 개를 해수 폐기 처분했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내요? 보험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는 정부에서 그 식약처 소관은 아니고요. 농축산부에서 방침이 있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장 자리 지키고 싶어요? 지키고 싶어요?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처장 개인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박지원 의원님 말씀 맞다나 원래 계시던 대로 가서 하고 싶었던 일 마음껏 하고 그렇게 사실 용인 없습니까? 그 부득한 죄 때문에 이렇게 의원님과 질타를 받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슬기롭게 그 시학처를 잘 이끌고 국민한테 신뢰받는 시학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산 소세지 햄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 소세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소세지에? 예. 소세지는 지금 시국 가공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만요.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약 6,800톤이 수입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따르면 국회 오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젊은 대학원 초빙 교수를 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노영민 전 국회의원을 주 일본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이수훈 현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당사국의 대사 임명 절차 동의에 들어갔습니다. 조윤재 주 미합중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국제금융기구 경제분석관,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 다양한 실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학자이자 국제경제 분야 전문가이며 주 영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어 외교적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주미 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한미 FTA, 북핵 문제 등 굵직한 외교 현안들을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한미 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영민 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 감각, 탁월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의 방향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실행 능력을 갖춘 적임자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경제 제재 등 복잡한 대중국 외교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를 보다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수훈 주 일본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국정자문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자로서 이론적 전문성을 현실 접목을 위해 노력해온 외교 안보 전문가입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거사와 역사 문제를 매듭짓고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한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주요국 대사 명단 발표했습니다. 임명이 아닌 내정 단계입니다. 상대국에서 동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사, 주미 한국 대사에는 조윤재, 지금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 교수로 있는 조윤재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 주중 대사, 중국 대사에는 노영민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노영민 전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도와왔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주1 대사에는 이수훈 현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이번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회 법사위원회에 나와서 의원들로부터 혼쭐이 나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셨는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조금 전에 끊긴 부분부터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유럽산 소세지 햄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 소세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소세지요? 예. 소세지는 지금 시국 가공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만요.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약 6,800톤이 수입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국회 오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의원님들의 말씀을 고깝게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변명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이 국회 나와서 답변할 때 사투리부터 고치세요. 뭐라고 예? 뭐 잠깐만 예? 이게 잠깐만 요로 하시든가 사투리부터 쓰면서 하니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식약처 위상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투리 갖고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료 의원들한테는 저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본인도 뭐 사투리 쓰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강릉인데 네. 사투리가 좀 있죠. 네, 동해안 그런 사투리가 식으로 좀 따지면. 예. 근데 저기 이제 본질이 뭐냐면 사투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저런 거를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작심 질타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지금 류영진 처장에 대한 인사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라는 정치적 이 결론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류영진 처장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하는 그런 비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표정에서는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말 한마디를 꼬투리를 잡아서 저런 식으로 질타를 하고 비판을 하면 사실 정말 국회 가기 싫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영진 처장 같은 경우는 이 인사권의 최종 행사자가 대통령이라는 게 야당 내에서 지금 기정사실화처럼 돼 있어요. 그 실체적 진실 여부는 저희도 모르고 청와대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 중에 딱 찍어서 이 인사권을 행사한 게 류영진 처장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알려져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저런 문답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맥락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의원들의 말씀을 고깝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련 소식은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가변 의원의 발언이 청와대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정가변 의원에 대해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가변 의원의 어떤 발언이 청와대가 문제 삼고 있는지 여러분께 정가변 의원의 발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지금 반복되는 그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그 탈원전 지시 때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에너지법을 적용해서 중단을 지시할 게 아니고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법을 들이대서 지금 아마 국민 여론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독일 켈브에 가셔가지고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 공존 체제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 대통령은 헌법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최근에 이 검찰 인사를 보면 이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8조에. 근데 사실 지난 박근혜 정사를 발전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 수호의 의지 부족입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세 가지는 거의 다 이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 위반 행위는 아마 역시 최근에 우리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한다. 이 얘기를 정가변 의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명예 유린하고 헌법 왜곡했다. 촛불 민심을 거스른 대선 불복 발언이다.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집권당인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강하게 정가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정가변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가변 의원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민심과 유리된 감정을 갖고 현직 대통령에게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무책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선 불복에 가까운 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일 의원님은 정가변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비롯한 몇몇 검사 임명 과정에서 당시에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검찰정법에는 법무장관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죠. 근데 법무장관이 제청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다는 거죠. 그다음 신고리 오류 거기 잠정 중단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에너지법보다는 원자력 안전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는데 모든 걸 지금 세 가지 사안을 다 헌법 위반으로 단정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위반 때문에 탄핵이 됐으니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청와대가 정가빈 의원 저런 발언에 대해서 너무 정색을 하고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고 그래서 촛불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정가빈 의원이 본인이 좀 가했다고 이렇게 좀 청와대에 미안하게 됐다고 설명하면 끝날 일인 것 같은데, 청와대가 정색을 하고 또 사과 요구하는 건 좀 정치가 좀 뭐랄까 이 서로 좀 통 크게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그 청와대가 너무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가빈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동문 관계고, 제가 알기로는 정가빈 의원이 선배로 알고 있고요. 두 분 간의 친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문이지만, 정가빈 의원은 국회 부의장도 지내셨지만,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은 핵심 인사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탄핵 과정에서 정가빈 의원이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고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하신 분이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당시 야당을 또 이끌기도 했고 야당 후보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많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두 분 간의 동문 모임에서는 만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친분이 두터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가빈 의원의 발언이 좀 과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태곤 국장은 청와대 반응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쭉 짚어본 게 여권이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뭐가 꼬이고. 예. 정가빈 의원이 그거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되치기를 할 수 있는 건수를 스스로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가빈 의원이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제 유감 표명하고 또 야당 의원으로서 또 지역구가 울산이고 하니까 전 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헌법 위반, 탄핵으로 연결시킨다면은 계속해서 여권을 도와주는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가빈 의원은 지금 윤태곤 소장이나 이상일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기자들이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와대와 여당에서 사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과 요구하기 전에 국정 운영이나 잘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과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많은 소식 전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